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입니다. 자, 이제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고려, 중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고대를 봤잖아요. 고대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좀 해볼게요. 짧게. 그러니까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짧게 요약을 하면, 자, 우리가 고대는 고대 안에 두 개 시기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는 삼국, 또 하나는 통일신라였었죠. 제일 먼저 중앙집권 요건 중에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기틀이라고 했고요. 삼국이 기틀 다지는 기간이 2, 3, 4세기였어요.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그리고 전성기 시기는 4, 5, 6이었고요. 기틀 2, 3, 4. 전성기는 4, 5, 6. 우리끼리 전성기 놀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분열기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분열기였고, 그리고 6세기 말에 중국이 분열기를 끝내고 통일이 되죠. 그래서 6세기 말에 수나라, 7세기 초에 당나라, 입구에서 누가? 고구려가 싸운다. 여수, 여당 전쟁. 자, 그리고 수나라를 깼네 살수, 당나라를 깼네 안시성. 당나라가 패전한 다음에 더 이상 혼자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신라가 움직이면서 동아시아 국제전, 그래서 삼국 간의 통일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통일전쟁은 그냥 쭉 순서를 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된다 하면은 고대 중에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삼국이 끝나는 거죠. 삼국. 고대는 고대 안에 좀 볼륨 있어 보이는 이유가 삼국이랑 통일신라 두 개 시기가 합쳐져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신라 통일돼서 중대로 들어오면 중대 쪽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프의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 들어가서 보고요. 한 나라의 국력을 볼 때 바닥에서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요게 국력, 이게 곧 왕의 권한.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귀족이 있었죠. 통일신라는 거의 요 가운데 중대란 식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가운데 별표를 칠 건데 신문왕이 있고요. 신문왕 조금 더가 성덕, 꺾였네 경덕.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신문왕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가 거의 중대인데 이제 신라 말로 가줘야죠. 신라 말로 갈 때는 넓게 보면 중앙의 왕이 다툼에서 왕이 죽었댄다. 해공왕. 우리가 왕의 이름 볼 때 해공왕의 피사라고 했는데 해자 들어가면 왕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은혜롭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치면 캐릭터 어때 그러면 뭐 착해 그런 얘기예요. 그 뭘까요? 특별한 업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자 들어가는 사람은 왕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신라에서 해공왕이 그렇고 고려 가면 또 해종이 또 그래요. 그래서 중대는 해공왕의 피살, 중앙의 왕이 다툼, 중앙의 왕이 다툼이 9세기 초중반에 지방으로 확산된다.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 그리고 9세기 말로 가면 이제 전국적 확대돼서 진짜 성질 났다. 진성왕, 진성여왕이 나오겠죠. 그때 뭐 원종에는 좋고저 이런 난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호족이 성장해서 나라 세운다. 후백제, 후고구려, 작아진 신라까지. 그게 바로 후삼국이죠. 그게 통일되면 고려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요만큼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항상 시험은 들은 다음에 압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삼국 그다음에 통일신라는 요 두 개 그림을 놓고 여기서 확장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후삼국 요 신라 말 9세기 말 상황을 한번 보죠.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료했을 때 신라 영통은 어느 강 이남이었어요? 우리 앞 시간에도 했는데 북한 쪽의 강은 몇 개만 보면 된다. 4개만 보면 돼요. 두 번째 올라온 게 백두산. 백두산 발원에서 앞으로 가요 압록강, 뒤로 가요 두만강, 평양관통 대동강, 사이에 청천강, 살수. 신라 수도 어디야 그러면? 계속 경주죠. 통일신라 하면은 대동강에서 원산만 대동강 기억하고요. 나라가 망할 쯤에는 통치권이 위축된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 말 안 듣는 세력의 등장, 그들이 바로 호족이다. 그들이 나라 세운다. 후백제, 견원, 후고구려, 궁예. 그래서 고려 넘어갈 때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서 봐야 되는 게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유형이 크게 두 개예요. 문제는 제가 되게 명확하다 그랬죠.
후삼국 파트 시험 문제 뭐네요? 그러면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인물 문제, 견원 또는 궁예. 왕건은요, 그럼 왕건은 고려 태조의 업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개인데 순서 문제는 쭉 해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면서 잡을 거예요. 이게 좀 원시적으로 두 문제 했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고려 본 수업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순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견원, 그 다음에 궁예 두 명의 인물 문제 봐야 되고요. 자, 결국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전체를 통일해서 이제 고려가 될 텐데 이제 고려 들어가서 여기부터 이제 중세라고 하는 거죠. 중세.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가 눈에 보여야 돼요. 모는 몇 년 글자로 막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는 순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약간 이과처럼 풀어내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수험 적합성이 높아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고려를 들어보죠. 자, 고려는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데 일단 고려를 볼 때 시기 구분을 먼저 할게요. 고려를 시기 구분하는 기준은 지배 세력이 누구냐가 될 거고요. 일단 고려는 크게 5개 시기로 볼 거예요. 자, 고려를 5개 시기로 쭉 한번 끊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은 지배 세력이고요. 총 몇 개 시기? 5개 시기. 이 그림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A급 역사서가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언제예요? 몇 년도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삼국사기 여러분 시험 문제가 몇 년도에 넣어보세요 이런 문제 있나요? 없어요. 근현대 사는 연도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근대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접근하면 모든 걸 다 외워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삼국사기 언제예요? 몇 년도? 그게 아니라 삼국사기 여기쯤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총 5개 시기로 쭉 나눌 텐데 기준은 지배 세력 누구인가라는 건데 첫 번째 지배 세력 누구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신라 말에 여기저기 막 등장했던 반독립적 지방 세력 그들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호족이라고 했었죠. 이 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짐승털 있잖아요. 짐승털. 개털, 돼지털 이런 거. 빗으로 싹 빗으면 이 털이 말끔하게 싹 넘어가요? 아니에요.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호예요, 호.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할 때 삐져나온 애들이죠. 그러면 신라 말에 호족이 있었어? 왕건이 통일하고 고려가 됐어? 고려의 첫 번째 지배 세력이 호족이야. 왜 호족일까요? 왜 호족? 신라 말에 호족이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어. 근데 왜 아직도 호족이냐? 아직도 반독립적, 아직도 지방 세력.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호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성향은요, 처음 나라서였으니까 좋은 표현 다 쓰면 돼요. 자주적, 주체적, 개혁적. 지방에서 올라와서 나라를 처음 만든 세력들.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죠. 근데, 위로 올라와서 중앙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보수화가 진행이 돼요. 그 보수화 진행된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이들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변화된 건 뭐냐? 중앙에 올라서 보수화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요 기준점은 우리가 체제 완성에서 성종이나 왕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신선했던 그들이 중앙에 올라서 배부르고 등사시고 뭔가 보수화됐다. 여러분 보수화라고 하는데 보수는 가진 걸 지킨다.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진 걸 지킨다. 그러면 어제까지 개혁적 근데 성종 되자마자 보수 딱 바뀌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보수화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딱 변한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그러다가 후반에 가면은 결국에 새로 올라오는 신진 세력은 이 벽을 넘어서 진출하고 싶은데 이들은 계속 막을 거란 말이죠. 그 이 둘 간의 갈등이 결국에 후반에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모수는 뒤로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래서 뒤로 갈수록 모순이 심해져서 결국에 둘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다. 그걸 제가 이른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1, 모순2라고 할 텐데 모순1은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요거 진압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거예요. 요게 후반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복습하죠. 후삼국 통일 과정은 순서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인물 문제, 견원 또는 궁예야. 나오는 선지는 제한적이에요. 시험은 잘 내는데 제한적 선지들이 있다고요. 그것만 잘 트레이닝하면 돼요. 그리고 고려는 지배 세력에 따라서 5개로 쭉 나올 텐데 첫 번째는 호조. 아직도 호조. 왜요? 반독립적 지방 세력이라. 근데 성종을 계기로 이들이 보수화된다.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문벌 귀조. 그럼 문벌 귀족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장벽을 쌓고 그들끼리 다 하려고 한다. 이걸 뛰어넘으려는 신진 세력들. 나도 껴줘. 근데 계속 막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후반에 이게 폭발한다고요. 그게 모순 1, 모순 2예요. 모순 1, 이자겸에 난 모순 2,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모순 1, 2잖아요. 여기서 신진 세력이 이겼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문벌 구기조 이들이 이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모순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 요 정도는 연도를 기억할게요. 1170 몇 세기예요? 12세기 중후반. 1270 13세기 중후반. 딱 100년간의 기간. 모순 1, 2로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계속 심해진다. 보수화가 점점점 심해진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군인들이 칼을 뽑아요.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군인들이 칼을 뽑은 사건이에요. 그럼 세 번째 시기는 이제 무신들의 세상, 무신 집권기라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신 집권기는 정확하게 100년이죠. 군인들은 정확하죠. 딱 100년. 근데 무신 집권기는 정확하게 100년인데 뒤에 40년을 제가 동그라미를 쭉 칠 텐데 이 기간이 뭐냐면 여러분 고려는 대외관계를 시험에 무조건 내거든요. 왜냐하면 외침이 끊이질 않아요. 딱 요 시기가 세 번째 외침 몽골의 침입이에요. 무신집권기 100년 근데 뒤에 40년 이 기간에 몽골의 침입이 있다. 그럼 그들과 40년 가까이 싸운다. 육군은 엄청 세다 이들이.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무신들 이들이 어디로? 강화도로 천도해요. 강화도는 말 그대로 섬이니까 넘어오는데 이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더 버티는 거 힘들겠다. 1270년에 화의 체결하고 항복을 하고 다시 원래 수도였던 개성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개경환도라고 해요. 여기는 무신정변 강화도 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개경환도.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간섭을 받는 시기 이게 바로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여기선 몽골이라며 여기선 원이에요. 그러면 한국사에서는 여러분 몽골, 원나라 혼용해서 써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몽골 제국이 원나라 중심으로 4개의 칸의 나라로 구성돼요. 그걸 몽골 울루스, 몽골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랑 관련된 건 원나라예요. 그러니까 몽골은 한국사는 원나라. 괜찮다. 뭐 동아시아사 이런 거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결국에 항복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네. 그래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된다. 그 원간섭기는 그들의 간섭을 받는 시기. 그럼 이 시기 지배 세력은 또 바뀌겠죠.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권문세족이라 불러요.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출신 성분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결론은요. 원이랑 친한 친원파예요. 원이랑 친하기만 하면 돼요. 이들은. 우리나라 역대 지배층 가운데는 뭐 최악입니다. 최악. 백성의 땅을 뺏어서 엄청난 땅, 산천을 경계로 한 농장을 꾸리고요.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야. 그러니까 몽골이랑 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통역을 잘해.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몽골 애들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개를 잘 길러. 또는 매를 잘 길러. 그러면 권문세족,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한 원나라가 100년을 못 짓고 이 나라가 결국에 꺾일 겁니다. 그때 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 아주 중요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A급 군주 공민왕이고요. 당연히 단독 문제 출제하죠. 공민왕. 그래서 원나라가 꺾일 때 반원적제 공민왕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안타깝게 실패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길러놓은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겁니다. 그들을 뭐라 부르냐? 새로 올라온 사람들, 신진 사대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가 길러놓은 신진 사대부,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무렵에 전쟁 중에 군인들이 성장하는데 그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 해요. 신흥무인 세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예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 가운데 일부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 그들이 손을 잡고 이제 뭘 만든다? 조선을 건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우리 근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대로 계속 집어넣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고려의 내용을 이 그림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을.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것만 기억하죠. 처음에는 고려는 지배 세력에 따라서 5개 시기로 나눈다. 앞 글자 따서 일단 외우자.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호, 문, 무, 권, 신. 다시 호, 문, 무, 권, 신. 이 중에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무신 정변이죠. 얘를 기준으로 앞에가 전기, 뒤에가 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틀은 다 다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기본 내용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만 쭉 한번 스크린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게 어느 파트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나라의 초반이랑 나라의 끝날 때는 시험 문제가 달라요. 왜 다르냐? 나라가 처음에 생겼죠? 만들어지죠? 그때는 어느 제도 이런 걸 누가 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사에 집중하고 왕대사에 집중해요. 초반에는. 근데 후반에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왕의 업적은?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왕의 업적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는 사회상 위주로 내는 거예요, 시험을. 앞에는 제도 위주로, 뒤에는요, 사회상 위주로. 그럼 제일 먼저 오른쪽에 제가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고려는 시기 구분 총 몇 개로 하자? 5개로 하자. 뭐에 따라? 지배 세력에 따라. 제일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문자 쭉 따면 호, 문, 무, 권, 신. 무신집권기는 1170에서 1270, 100년의 기간. 그리고 뒤에 40년이 몽골이랑 싸우는 대몽, 항쟁기, 그 다음에 원, 간섭기. 요게 이제 기본형이죠. 좀 전에 그린 거 똑같이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시험지 유형을 넣어보자고요.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초기왕의 업적이에요. 우리가 좀 이동해서 보면 삼국간의 항쟁기, 나라가 정비되고 항쟁한다. 이 기간에 왕의 업적을 묻잖아요. 동일한 거라니까요. 출발할 때는 뭘 묻는다? 왕의 업적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건국했다 태조가 있고요. 태조가 건국을 했는데 태조 사후 왕권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통일할 때 호족들을 끌어 모아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굴복하고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지분을 모아서 나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직 호족이 너무 세죠. 그렇죠? 그래서 왕건은 호족들이 너무 세다. 그리고 부인도 많고 애들도 많아요. 그 왕건 본인은 괜찮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내부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위 다툼이. 그래서 왕건 사후에 왕권이 바닥을 찍고요.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왕들이 빛과 같은 광종, 체제완성, 성종 이런 왕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별표만 쳤는데 앞글자만 쓰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근데 여기까지가 체제 완성에서 초기해서 초기왕의 업적인데 고려는 조금 더 가서 다다음에 현종까지는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왕의 순서를 좀 외워야 됩니다. 태해정, 광경성, 목현 이런 식으로. 이건 본 수업 들어가서 외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 주제는 무엇이냐? 초기왕의 업적이다. 초기왕의 업적은 원래 체제완성 성종까지인데 조금 더 가주자. 누구까지? 현종까지. 그런 다음에 성종하면은 체제완성에서 완성된 체제, 그 제도를 좀 확인해야죠. 제도는 중앙, 지방, 군사, 순으로. 제도는 특히나 공부할 때 다른 시기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면서 좀 차이점을 좀 봐야 돼요. 출제 빈도가 되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초기 왕의 업적 보고 그 다음에 제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냐. 굉장히 중요한 대외관계를 봐야죠. 대외관계는 제가 위에다 쓰면 우리나라 위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해서 아까 강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가요, 압록강, 뒤로 가요, 두만강.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살고 있는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위에 중에 왼쪽에 살고 있는 민족 상대적으로 이들을 거란이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서 오른쪽에 살고 있는 민족, 이들을 말갈 또는 지금은 여진이라 불러요. 이들이 계속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먼저 처음에 쳐들어온 게 누구냐면 거란입니다. 고려는 외침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 문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와. 거란의 나라 이름은 요나라예요. 요나라. 거란은 요. 거란의 1차 침입은 성종 때. 공교롭게도 거란 황제 이름도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성종에게 1차. 이때는 서희 장군이 말싸움할 겁니다. 거란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서희의 외교단판. 그래서 여기서 말싸움을 얻는 데가 강동육주란데요. 이거 본수업 들어서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1차는 말싸움인데 2, 3차는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할 거예요. 그럼 고려는 초반에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왜 싸우냐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의 특징은 고구려 계승 국가예요. 고구려는 위로 올라가는 국가죠. 그래서 초반에 거란이 건드려? 그럼 싸워야지. 왜요? 호족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란의 1차, 2차, 3차. 거란과의 전쟁은 1, 2, 3차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나눠서 봐야 돼요. 그냥 거란 하는 것보다 1, 2, 3차까지. 자, 그 다음에 1차 말싸움, 2, 3차 진짜 싸움, 2, 3차 진짜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 이겼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잠깐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성장한 여진, 얘네랑 분쟁이 생길 거라고요. 첫 번째는 거란, 두 번째는 여진. 그럼 여진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세모가 되는데 세모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얘네가 통합이 돼요. 유목민족은 늘 그래요. 개별 전투력은 엄청 세죠. 근데 이들이 통합이 안 돼요. 근데 통합이 되면 엄청 세지죠. 그게 여진, 금나라. 나중에 몽골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여진이 얘네가 세모가 됐다. 그때는 윤관이 가서 혼내줄 텐데 그때 별무반이란 부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일부 영토를 뺏어요. 동북구성이라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통합이 됐어? 그때 우리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완전체가 되고요. 완전체가 된 나라 이름이 금나라예요. 그러면 얘가 완전체가 되면 왼쪽에 거란을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금나라가 됐다, 완전체가 됐다, 거란을 깰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 4대 할래? 4대가 뭐예요? 섬긴다, 큰 나라를. 우리가 큰 나라니까 이제 우리를 섬겨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려라는 나라 원래 고구려 계승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죠. 북방민족 오랑캐한테 왜 이거를 4대역을 수용해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지배층의 선택을 수용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 호족은 자주적, 주체적, 개혁적. 문벌귀족 들어왔지만 아직 초반에는 호족 성향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거란이 뭐라고 하니까 막 싸우죠. 그랬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지 거란하고 싸운 지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 보수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금나라가 너 4대 할래? 그러면 이거 그냥 괜히 싸워서 위험해질 바에야 그냥 수용하자. 이게 보수화된 거예요. 이 나라가 변질된 거죠. 그래서 4대 할래 너 했더니 네 라고 한 거죠. 이게 이 나라의 변질의 확정이에요. 이 나라는 원래 이러라고 만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고구려 계승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곧 뭐냐? 변질의 확정이고요. 변질 확정되면 바로 나오는 게 모순이 폭발하는 건데 모순 1, 모순 2, 모순 1 이자겸에 난 모순 2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삼국사기가 뒤에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벌귀족의 보수화는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모순 1, 2, 모순 1 이자겸, 모순 2 묘청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사회가 뒤집혀버린다. 군인들이 1170년에 칼을 뽑았다. 무신, 정변. 언제까지? 무신 집권기는 1270까지. 그래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죠. 호문, 무, 건실할 때 무신 집권기. 그럼 무신 집권기는 뭘 봐야 되는가? 여러분, 고려시대는 왕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선의 왕의 순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주이면서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넣어보면 돼요. 일부 왕만 내거든요. 태해정, 광경성, 목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 나오는 문숭예인이라는 왕을 볼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죠. 태종 광경성 목현한 다음에 잠깐 쉬세요. 그런 다음에 고려 중기 전성기 문종이라 왕이 있는데 그 뒤로 몇 명 더 볼 거예요. 왕은 나중에 보자고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본다고요. 그리고 무신직공기 들어가면 여러분 무신직공기 왕은 권력이 있겠어요?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무신직공기는 왕이 나오냐? 왕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 무신의 최고 권력자가 중요해요. 그죠? 여기서는요. 무신의 최고 권력자 그들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정중부 성만 쓸게요 제가. 정중부 잡고 경대승 죽고 이인민 잡고 최충원 그의 아들 최우 요 5명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최충원 최우가 될 거예요. 정중부 경대승 이인민 최충원 최우 이들이 왕입니다. 이들을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권력기관 뭐가 있지, 군사기관 뭐가 있지, 그리고 제가 전국적 봉기가 정근대사 몇 번 있다고 했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첫 시간 예비에서 본, 그죠? 예비 강의에서 본 9세기 말 진성왕, 진성여왕 때요. 두 번째는 어디냐 그러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어느 시기예요? 무신직공기예요. 그러면 무신직공기에 왜 봉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봉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예요. 잘 보세요. 여기 문벌귀족 후반 여기보다 여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얘들은 얘들보다 더한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신들이 정변을 왜 일으켰어요? 무신들은 정변을 왜 일으켰을까? 그러면 무신들은 문벌귀족이 싫었죠. 문벌귀족이 싫었는데 정확하게는 그들이 싫었지만 사실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많은 땅을, 그들처럼 많은 노비를. 그러니까 얘들이 얘들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어렵고 전국적 봉기가 있을 거고 이거를 연결하는 게 또 시험 문제라고요. 다양한 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난들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쭉 한번 얘기해보면 정중부 때는 뭐 김교조망에서 뭐 김보당, 조이총, 망이망소이, 뭐 최충원 때는 뭐 만적, 그죠? 뭐 리비패자, 최광수 이런 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난들 중에 잘 내는 것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신직공기는 쭉 해서 나열한 다음에 군사기반 뭐죠? 정치기반 뭐죠? 전국적인 봉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쭉 보시고 그리고 후반에 몽골과의 전쟁이 있다. 몽골은 찻수까지 내진 않고요. 그죠? 세 번째 침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가면 원나라가 쭉 나가다가 꺾일 거고 아까 쓴 건 아주 중요한 왕인 공민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 뒤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뒤쪽 얘기. 거란, 여진, 몽골까지 봤죠? 원간섭기 왕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민왕이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 90% 이상은 다 여기에요. 그리고 앞에 2명 정도 보면 좋은데 충렬, 충선 정도? 그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원간섭기 시험 문제는 왕대사, 공민왕에 집중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사회상 엄청 잘 냅니다. 네, 몽골풍을 했네요. 뭐 변발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쪽에 가면은 호, 문무, 권신할 때 호문무 권신할 때 권문세족은 요 지배계층 중에 제일 잘 내는 계층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친원파, 사상적으로는 불교, 경제적으로는 백성들 노비를 만들어요. 백성들한테 땅을 펴서 엄청난 농장을 꾸립니다. 그들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산천을 경계로 해요. 저 산에서 저 산까지, 저 산에서 저 강까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넓은 농장. 제일 잘 내는 게 권문세족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왕, 특히나 공민왕, 사회상은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권문세족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까지 얘기했는데, 자, 공민왕 때는 원나라 말기 한족 농민반란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외침이 끊이질 않는다는 게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이 있다. 홍건적의 1차, 2차. 얘네가 뭐냐면 이 원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몽골인 제일주의예요. 자, 지도를 조그맣게 하나 그릴게요.
한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중원을 차지한 게 이제 몽골, 원나라가 되겠죠. 얘네의 최대 문제점은 몽골인 제일주의예요. 지배계층 몽골인이 1.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정 담당하는 눈 색깔 있는 생목인들, 뭐 아랍 사람 같은 느낌들, 그쵸? 그들이 1.5%.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한 뭐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족을 다 깔고 있는데 그들을 등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큰 나라가 인재 등용을 덜하고 사회 이동이 안 되니까 결국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말기 한족 농민반란군이 바로 홍건적인데 얘네가 반란 일으켰다가 처음에는 원나라 정규군한테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고려는 정말 외침이 끊이지 않죠.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홍건적까지. 그 홍건적의 침입 1차, 2차가 전부 다 공민왕이에요. 홍건적의 1차, 홍건적의 2차, 1차 때는 서경, 평양 함락, 2차 때는 개경, 수도의 함락까지. 그러니까 개혁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원래 공민왕까지인데 뒤에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공민왕 다음에 우왕, 그 다음에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이 있는데 어디까지 시험에 낼까요 하면은 시험에 단독 내는 거는 우왕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왕 때는 외구의 주요 전투들이 몰려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약간 리듬감을 살려서 뭐라고 할 거냐면 외구의 주요 전투가 뭐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이런 전투들이 있어요. 있어요. 앞 글자만 썼는데 홍산, 진포, 황산, 그리고 관음포. 다 누구 때라고요? 우왕 때라고요. 그래서 우왕 때는 외구의 조전투, 홍산, 우왕, 진포, 우왕, 황산, 우왕, 관음포, 우왕. 그래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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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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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반대로 차왕 때는 대마도 치러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외관계, 그렇죠? 대외관계가 곧 이 나라의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간석기 때는 사회상 또는 왕대사 거의 공민왕, 근데 공민왕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왕 정도까지는 확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공민왕 그의 정책은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가 키워놓은 세력 호, 문무, 권신, 신진사대부 이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이성계 세력 홍건적 외구의 침입 과정 이 과정에 성장한 무인 세력들 그들 중에 이성계 세력 신진사대부의 일부 이성계 세력 그들이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게 바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려는 이 그림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호, 문무, 권신. 그럼 눈에 보이면 문제풀기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요. 다시 한번 유형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초교황의 업적 보세요. 태조부터 성종, 조금 더가 현종까지. 그리고 성종 때 제도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대외관계 볼 때 외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왼쪽에 거란, 1, 2, 3차 비교. 그리고 이어서 여진. 거란이랑은 싸웠어, 여진한테는 꿇었어. 왜 꿇었을까? 보수화가 진행되니까. 근데 여진한테 4대 요구를 우리가 승낙을 했다, 수용을 했다. 이게 결국에 뭐냐? 이 나라가 변질됐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터지는 게 모순1, 이자겸, 모순2, 묘청.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가 뒤집힌다. 이제 무신의 시대로 가는 거죠. 무신집권기 뒤에 40년은 몽골이랑 싸운다. 대몽왕쟁기도 있고요.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원간섭기 들어가서 반원정책 공민왕, 그렇죠? 공민왕 때 홍건적의 1, 2차 침입이 다 몰려 있고요. 그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가 길러놓은 신진사대부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거다. 그게 바로 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 순으로 대외관계 굉장히 중요한 게 고려 파트다라는 거. 모든 왕을 외울 필요 있을까요? 그럼 아니죠. 제가 쓴 게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왕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공민왕 정도 보면 돼. 그리고 공민왕 다음에 요새 빈도가 높아진 우왕 정도 보면 돼.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 어느 왕, 여기 어느 왕 요 정도로 대비하면 된다고요. 굳이 다 외울 필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굳이. 자, 그래서 예비 강의 두 번째 시간, 고려 파트 기본 틀 잡고 어느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 그림에 계속 집어 넣으면서 연습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조선 넘어갈 텐데, 조선은 원래 전기, 후기 나뉘어 있는데 합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